공주교육대학교 창의교육 사업을 맡고 있는 김창현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공유해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맥락정착적 창의교육이라고 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창의적인 그런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개발한 맥락집착적 창의교육 모형과 미래의 학교 수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창의 사업을 저희들이 하기 이전부터도 창의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순서가 현장 밀착형 예비교사 교육의 중요성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교원 양성대학으로서, 초등교원 양성대학으로서 교육과 과정 및 교사학습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요. 이제 3년 차에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미래 세대를 위한 창의성 교육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를 했습니다. 포럼 등을 통해서 이제 전개를 했는데요. 지금은 감염병이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전환에 대비해서 새로운 교육, 창의성이 요청되는 그런 시기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창의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은 다양한 지식과 역량을 융합하고 분배해서 대안을 생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창의교육 포럼을 하거나 교수님들과 만나면 창의성에 대한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 2시부터 있었던 이제 강의에서도 이제 강연에 나오신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성에 대한 어떤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에 대해서 말씀하신 교수님은 창의성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창의성은 단순한 지식의 체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풀어야 하는 과제 혹은 관련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맥락집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고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창의력은 창의성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그런다고 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창의성을 구현하는 경험을 통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것.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의 이제 연결이 필요한데 특히 그것들 중에서도 직접적이고 온전한 지식. 예를 들면 스스로 관찰과 체험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지식이 중심에 있어야지 창의성이 쉽게 촉발되고 발현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의성 발현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창의성 구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서로 다른 지식과 다른 지식들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고 그것들이 공감을 일으키면서 종합되고 그리고 성찰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개인들의 집단들이 필요하고요. 그 집단들이 공유하는 직접적이고 온전한 그런 지식 획득이 용이한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창의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고 3년에 걸쳐 발전시켜온 것이 바로 연결, 실천, 성찰, 재구성 기반의 맥락집착적 창의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형을 제안하고요. 이 모형은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이라든지 지역사회라든지 학습자가 처해 있는 상황 등의 실제적인 맥락과 연계해서 교육과정 개선과 다양한 교사 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맥락집착적 창의교육은 이제 이렇게 구성되고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맥락정착적 창의교육의 동력으로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연결, 실천, 성찰, 재구성
순환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 현장이라든지 대학과 그 다음에 교직 과목, 교과 내역학, 교과 교육학들의 여러 강좌의 전공 지식들이 연결되어야 하고요. 이론과 사례, 학습자가 처해 있는 다양한 것들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음에는 그것들이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급적이면 이론 수업을 탈피해서 학생들이 직접 해보고 만져보고 만들어보고 체험해보는 그런 수업을 지향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얻어낸 지식과 결과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찰은 연결에 대해서도 그리고 실천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것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학습자 자신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찰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들을 고리로 해서 다시 재구성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저희들의 이제 동력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액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 모형의 표제 같은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 맥락지체적 창의교육을 움직여 나가는 핵심적인 그 힘은 여기서 이제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제 학습 공동체인데요. 학습 공동체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결과 부딪힘 여기에서 생겨날 수 있는 다양한 동력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학습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사실 1년 차에 비해서 2년 차에 훨씬 더 학습 공동체가 활성화됐었고요. 그런데 3년 차에 코로나가 오면서 학습 공동체 활동이 다소 위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만나고 있는 것처럼 줌을 비롯한 이런 실시간 원격 회의 앱을 활용하는 방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화되면서 이제부터 남은 기간이라도 학습 공동체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력으로 해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결 실천, 성찰, 재구성 기반의 맥락집착적 창의교육 모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도 어떻게 보면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낸 본교 교육과정들을 개선하고 여기서 얻은 지식들을 공유하고 확산하면서 또 다른 교원 양성대학이라든지 교육 현장과 연결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현장 밀착형 창의교육 역량 강화 사업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접촉을 시도를 해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 3차 연구는 확장기여서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최대한 확장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을 구축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 E클래스 학습 시스템, 그러니까 LMS라고 저희들이 그러는데 이 LMS 시스템을 크게 확장하고 그리고 이제 서버도 크게 확장해서 이 사업들을 무리 없이 해나가는데 충분한 환경들을 먼저 구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훈련용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그것들을 점차 발전시키고 확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적용을 할 때에는 오늘의 핵심 그 키워드이기도 하겠는데요. 미래 인재상,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 미래 세대의 창의 역량. 이렇게 저희들이 초등교육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예비 교사들이 이제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교사가 돼서 가르치는 아이들은 그때부터 최소 12년에서 20년 정도 있다가 사회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미래인재 핵심 역량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미래인재 핵심 역량으로서 이와 같은 것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들 속에서 저희들은 어떤 더 나아가서 창의 역량에 있어서 이 창의적 태도라든지 특히 창의적 환경 구성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예비교사들에게 창의성은 사실 이제 창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 예비교사들을 창의적인 교사로 만들어낼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서 그 예비교사들이 현장에 나아가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를 창의적인 그런 인재들로 만들어 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봤을 때 아이들에게 창의적 태도를 길러주고, 창의력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창의적 태도를 길러주고 창의적인 환경을 구성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지식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과목 간 연계 강화형 강좌를 만들고요. 전공 간 융합형 강좌를 만들고, 그리고 현장 영재형 강좌를 만드는 이렇게 세 가지 이 강좌 개발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강좌들이 이제 실제로 개발 적용들이 됐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1학기에 이렇게 9개의 강좌가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 또 9개의 강좌가 실행되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 2학기에 이미 9개 강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마 100%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발 적용의 원칙들은 사실 이제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요. 연결, 실천, 성찰, 재구성이 가장 중요한 그런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역량들을 길러주는 그런 모양 방식으로 이제 그 원칙들이 적용이 됐고요. 이 원칙을 교수님들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들에 대해서는 이미 쭉 말씀을 드려왔던 것인데요. 연결, 실천, 성찰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갈 것인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짐작하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게 교수님들과 이것들을 어떻게 나누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수님들께 강의 계획서에 틀을 제공해 드리고 이 틀에 맞추어서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다른 양식들이 있었어요. 강의 계획서가 좀 더 복잡한데 나머지는 이제 제거하고 저희 창의교육에서 창의사업에서 교수님들께 이제 부탁드린 그런 요구한 그런 형식이 이겁니다. 사실 형식은 이렇게 돼 있고요. 형식에 따라서 교수님들이 실제로 작성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강의의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자체가 저희들의 액트카 개념에서 목표를 쓰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들보다 목표가 조금 길어졌고요. 액트카라고 하는 창의교육 역량에 맞춰서 학습 이제 목표와 방법을 여기에 서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이 카 개념인데요. 이 카에 따라서 해당 수업이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었는지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결은 이거는 이제 전공간 연결 수업이어서요. 국어, 윤리, 사회, 미술, 교육, 심리의 요소들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읽기의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고 텍스트와 사례, 학교 현장을 연결하는 시도를 수업 안에서 반드시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천은 여기서는 이제 발표, 모둠 활동,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실천, 그러니까 이론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닌 거죠. 성찰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국어 2에는 읽고 토론하고 이런 거라서요.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학습 태도라든지 성실성에 대한 성찰, 학교 현장 및 교육에 대한 성찰, 이 성찰은 비판이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실천해왔던 것들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을 하고요. 재구성 이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찰을 통해서 자기가 읽고
읽은 텍스트들을 재구성해보고 자기의 생각을 재구성하고 교육과 삶에 대한 자기의 이제 태도들을 재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별로 강의 주제가 이렇게 설정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연계와 융합을 실제로 하셨던 경우에 연계와 융합을 했다는 표시들을 하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연계 융합이 이루어진 강좌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부에서는 독서토이라는 독서토이와 같이 이제 독서의 원리처럼 이런 강좌들이 전반기에 있기 때문에 연계 융합하지 않는 수업들과 하는 수업들이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이제 후반기로 가면 대부분의 수업이 연계 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연계 융합이 일어난 수업들은 대부분이 실천 중심으로 구성된 수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면인데 아이들이 무덤 활동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산출해낸 결과들을 이렇게 써서 공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결과물로 쓰면서 가급적이면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제 수업은 아니지만 이제 그림으로써 직접 어떤 노작을 통해서 창의성을 자극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활동은 대학에서보다도 초등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었는데요. 실제 해본 학생들이라야 현장에 가서 그 노작을 수업에 활용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교육에 가서 이제 반영할 수 있으면서도 대학생 수준의 그런 사고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수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천에 있어서 체험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견학이라든지 체험 수업들을 강조하고 있고, 이 수업은 공주에 있는 풀꽃문학관을 실제 견학하고 그리고 이제 견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돌아와서 그 후속 작업에 대한 소감문을 발표하고 그런 수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영어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차별 강의 계획서를 다시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보시는 것처럼 카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역량 합리화의 과정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를 시퀀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강의 계획서에 자세하게 쓰여지도록 하는 것은 강의를 교수님들이 저희들이 만든 모형에 따라서 구성하시게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3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따가 학생 발표가 있는데 학생들이 발표할 수업인데요. 국어 표현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 수업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발표할 것은 그 수업의 3분의 1을 좀 넘는 이제 분량을 가지고 있는 창의 교육으로서 장속성 글쓰기에 대한 발표를 아마 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 장속성 글쓰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감염법이라든지 이런 걸 뛰어넘어서도 이 글쓰기, 국어 표현은 글쓰기 수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말하기와 글쓰기를 통합한 수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글쓰기 입장에서 미래를 바라보면 미래학자인 놀프 헨센은 제3물결 이후의 세계, 그러니까 3물결까지 이제 엘빈 토플러가 얘기를 했는데요. 놀프 헨센은 3물결이 궁극적인 물결이며 3물결 이후의 세계는 스토리텔링이 지배하는 드림 소사이어티, 꿈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미래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학설이죠. 그런데 놀프 헨센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제4차 산업혁명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4차 산업혁명은 이 물적 지적 상품에 대한 생산력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물적인 상품이나 지적인 상품이 과잉 생산되게 되고요. 오늘날 상품을 생산하지 못해서 망하는 기업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품을 쌓아두고 도산하게 되는데요. 이제 생산력이 증대하는 데 비해서 사실 인구는 대부분의 성숙한 시장 사회에서는 더 이상 늘고 있지 않는 편이어서요. 필연적으로 마케팅 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수법으로서 스토리텔링이 일반화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넓은 이제는 이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의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현대 스토리텔링은 집단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집단 창작입니다. 그리고 창의성은 그 구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현하에 보는 경험들을 했을 때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은 지역의 장소를 답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장소를 답사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 체험을 통해서 얻은 확신을 가진 지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가본 것을 같이 가본 그 지식들이 글쓰기의 중심에 한 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답사한 장소를 배경으로 하거나 그것들을 소재로 해서 글쓰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이제 글쓰기를 스스로 하게 됩니다. 조별 과제이면서 개인 과제로 이제 설계를 했고요. 학생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부분을 쓰지만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주 만나서 토론을 통해서 글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러면서 학생들의 창의성 자극을 이제 위한 수단으로서 학생들이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해적인 글을 쓰고 있는 그 행위는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는 실천이거든요. 근데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자극하는 그런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동시에 일어나도록 구성한 것이 이 수업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학생들은 좀 힘들어 하더라도 학생들끼리 해가지고 온 것들을 예비 발표를 통해서 한번 피드백을 주고요. 또 토론을 하면서 학생들도 같이 토론하면서 제가 또 피드백을 줍니다. 제가 교수자 입장에서 다소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줍니다. 본 발표에서 또 제가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글을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여러 차례 거쳐야 되는 것이어서 이 과정이 어렵다는 그런 이제 의견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 수업도 마찬가지로 엑스카의 그 연결 실천 성찰 재구성의 순환고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특성 장소의 어떤 맥락에 기본적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뭐 앞에 다른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연결점들은 당연한 것이라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장소성이라는 개념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사, 글쓰기, 그리고 토론 등을 통해서 실천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토론과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 글을 자기가 이미 써놓은 이미 자기가 구상한 글을 다시 성찰해야 되고요. 또 다 쓴 글도 가져와서 또 성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찰을 해야만 또 재구성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 수업을 하나의 작품을 4명에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학생들이 사실 학생들이 만든 이야기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편이 잃어버린 세계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2,000원도 가면 정말로 재미가 있고 반전이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발표의 초점이 그게 아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작품의 줄거리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하니까 학생들이 산출해낸 그것들을 다시 되새겨 보는 것 자체가 오늘 학생들이 다시 한번 자기 이야기에 대한 성찰의 과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 모델에서 교수들에게도 반드시 성찰과 재구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강의 평가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다 제공을 드리고요. 특히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들을 종합해서 교수님들로 하여금 모든 교수님들에게 하여금 다 다음 차년도 강의의 개선 방안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수업에 부족한 점, 좋은 점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개선 방안들을
씁니다. 상당히 솔직하고 정직하게 강의 계획서들을 작성을 하고요. 그 성찰지의 일부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해본 다음에 1학기에 강좌에 참여했던 학생들, 예비교사들의 정성적 의견들을 조사해 보니까 창의융합적인 사고를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창의융합 설계 및 실현 경험을 가지게 됐다든지, 현장성이 풍부하다, 이제 맥락 정착적 강의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무적이고 자유로운, 그리고 새로운 어떤 교부제도를 활용됐다는 데 대해서는 호평이 많이 나왔고요. 이런 수업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활동과 과제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발표가 10분 이상 15분 정도 제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습 공동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1학기에 5개가 움직여졌고 2학기에 많은 학생 공동체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그 중에 4개 정도가 추가로 운영 중이고 그 이상의 학습 공동체를 저희가 받아야 될지 지금 고민하면서 심사를 해서 더 선정할지 이제 앞으로 토론을 할 생각입니다. 학습 공동체에서 만든 교부제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역교육의 이해라는 과목을 통해서 현장 전문가들을 많이 초빙해서 전문가들이 학교 수업에 실제로 와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역사회 또는 현장과의 연계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의교육 포럼을 통해서 확산하고 또 교수님들이 자기 수업에 대해서 성찰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6차례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2학기에는 더 많은 학습 공동체들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온라인 창의교육 온라인 페스티벌을 통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그런 포럼 그리고 학생 참여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기대 성과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학생들 발표를 청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준비됐나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19학번 김지은, 백지혜, 박수원, 이재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국어표현 수업 시간에 썼던 소설의 줄거리, 구상 과정, 제작 과정, 이러한 수업 경험의 활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소설의 배경은 저희가 다니는 대학교 근처에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인 공주 하숙마을입니다. 저렇게 광이 존재하고 기와집의 한옥 형태로 되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저희의 소설에는 주인공인 채현, 하숙집 아주머니, 하숙집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 채연은 하숙집 아주머니의 돈이 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느 날 광에 들어가 그 돈을 훔치게 됩니다. 이로부터 모든 사건이 시작됩니다. 채연이 돈을 훔쳐서 광 밖으로 나오자 빨간 달이 눈에 들어옵니다. 채연은 어딘가 이상한 느낌을 떨치지 못하지만 월식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마주친 하숙집 사람들은 왠지 까칠하고 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신이 돈을 훔친 것이 발각된 것일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채연은 어느 날 감이 떨어지다 공중에 멈춘 모습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뒤로 두려움에 조금씩 떨던 채연은 어느 날 자신에게 유일하게 호의를 보여주는 그와 만나게 됩니다. 어딘지 모르게 채연과 닮은 그는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채연은 이 이상한 세계에서 그와 함께 탈출할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채연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혼자 탈출한다면 돈을 가질 수 있고 그와 함께 탈출한다면 돈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채연은 점점 욕심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그는 이전에 봤던 감처럼 점점 멈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채연은 결국 혼자 탈출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돌아온 세상의 시간은 돈을 훔치기도 전의 시간임을 발견합니다. 돈은 그대로 채연의 손에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채연은 더는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채연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한 장의 찢어진 종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종이엔 채연의 선택에 대한 대가가 적혀 있습니다. 채연은 그가 자신의 일부를 남겨두고 왔으며 그것은 영원히 멈추었으며 다시 찾을 수 없다는 말을 읽습니다. 하지만 채연은 이제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듯 종이를 던져버립니다. 이제 그 종이도 채연이 잃어버린 것도 들여다보지 않고는 다시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사실은 정말 없어져 버린 걸지도 모르지요. 네, 여기까지 줄거리 발표 마치겠습니다. 어이구. 다음으로 소설 구상 과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국어 이해 과목의 장소성 글쓰기 과제의 결과물로 몇 가지 주어진 조건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별로 이루어지며 배경은 공주 지역의 한 장소로 특정됩니다. 결과물은 묘사와 서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과제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개별이 아닌 조별로 소설을 쓴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각자가 중시하는 서로 다른 요소들이 이야기 설정 과정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참신하고 긴장감을 주고 흥미진진한 전개를 추구하는 한편 사건에 상징적이고 운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려고도 애쓰게 되었습니다. 되게 퍼즐놀이 같은 작업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아이디어 조각들을 논리적 인과관계 안에서 맞춰보면서 빈 조각이 생겨서 고민하기도 하고 이건 열심히 맞춰두었는데 다른 쪽과 연결되지 않아서 버려야 하는 아까운 일도 생겼습니다. 사역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다른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힘들기는 했지만 서로 다른 관점들이 섞이면서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의견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전은 배경으로 공주 하숙마을을 선택하였고 이 하숙집에 사는 평범한 학생이 저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의 아이디어가 차용되었습니다. PQ84라는 소설에 감명받은 조원의 강력한 희망으로 인해 이제의 주인공은 다른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세계로 돌아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 뒤로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세계의 성격, 주인공이 그 세계로 떨어지게 된 이유, 원래 세계로 돌아오길 원하는 이유, 그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돌아오는 방법과 과정 등등입니다. 소설의 내용은 이 의문들을 답하면서 채워졌습니다. 저희의 주인공은 소설이 시작하자마자 하숙집 주인 할머니 돈을 훔칩니다. 사실 주인공한테 이렇게 나쁜 일을 시키는 작가들이 별로 없었는데 되게 진부한 인물 설정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주인공은 양심 없는 껍데기의 세계로 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의 행동과 사고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공의 심리를 설득력 있게 담을 수 있도록 하려고 애썼습니다. 탈출하기 위해서 주인공은 양심인 그와 양심을 버려얻은 이득인 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인공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미션은 양심인 그와 함께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것, 즉 양심의 회복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계는 양심을 회복할 수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는 시험의 공간이자 기회의 공간이 됩니다. 달과 시간이라는 장치는 우선 다른 세계로 왔음을 깨닫게 하고 경고의 의미로도 등장합니다. 주인공에게 불안감을 주어 빨리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멈춰도 그와 주인공만은 멈추지 않는 장면은 그가 본 뒤 주인공의 일부였음을 암시합니다. 주인공이 양심을 버리려고 결심함에 따라 그도 멈춰가기 시작하지요. 굳이 시간 제한을 설정한 것은 양심은 단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묻어진다고 보았고, 그래서 주인공에게도 반성의 기회를 주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할 기회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목인 잃어버린 세계는 주인공이 양심을 잃어버린 세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인공이 양심을 버리고 나온 세계와 마지막에 주인공이 돌아와 양심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세계는 모두 잃어버린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진정한 의미에서 주인공의 탈출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 저희 소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제작되었는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소설을 작성하기 전 저희는 암시와 복선을 잔뜩 깔아놓고 회수 과정에서 사람들이 소름이 쫙 끼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소스를 뻔하게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처음에 저희 글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뻔하지 않은 스토리를 구성하기 위해선 저희 역시 뻔한 생각을 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각자가 글을 러프하게 써보고 소설들 가운데 각자 마음에 드는 소설을 선택하여 가장 많이 투표를 받은 소설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글의 스타일이 모두 달랐으며 각자가 자신이 써낸 작품들을 너무 소중히 여겨 자신의 글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소설 선정에 관해 고민하다 결국 사회 비판적 성격이 강한 모더니즘적인 내용의 소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의 소재로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이룰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모였고, 좀 더 저희의 의도에 맞는 장르를 선택하고자 미스터리 판타지적인 장르를 선택하여 새로 소설을 작성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각자의 지성을 합쳐내어 초안을 고안했습니다. 이 소설을 위해 우리는 각자 비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모여 회의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참신함, 이를 위한 소재를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원하는 반전을 만들기 위해 아예 세계 자체를 반전시켜버리면 어떠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의견에 맞춰 점차 양심을 잃은 주인공 채연과 다른 세계에서 채연의 분신인 글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 파트를 나누어 소설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했듯 우리의 글 스타일은 정말 달랐습니다. 주인공 채연과 분신인 글을 해석하는 것조차 모두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지은 학생이 쓴 글에서의 채연은 감정적인 인물로 그려졌는데 소원 학생이 쓴 글에서의 채연은 이성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재영 학생이 쓴 글의 채연은 고뇌가 많고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났으며 지혜 학생이 쓴 글에서의 채연이는 쿨하고 현실적인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재미있는 건 각자가 쓴 초안의 구성은 모두 탄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4개의 조각을 합쳐버리면 한 사람의 인격이 4개로 존재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주동 인물의 성격과 전반적인 스토리 분위기를 통일하기 위해 서로의 글을 참고하여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중간 점검 과정에서 채연이가 양심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독자가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암시를 많이 넣었다고 생각했던 저희에게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희 소설의 결정적 소재인 양심을 내용에서 더 언급하면 독자가 예측하기 쉬워질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독자에게 쉽게 스토리의 퍼즐을 내어주고 싶지 않았고, 저희는 그 대안으로 소설의 여는 시와 닫는 시를 작성하여 독자에게 추가적인 힌트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혼을 담은 잃어버린 세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활동하면서 찍은 답사 사진과 발표 모습 장면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공주 하승마을 답사를 함으로써 저희 소설에 어떤 소재를 적용시킬지 결정했습니다. 발표에선 저희가 쓴 잃어버린 세계의 초고를 저희 과 학우분들과 김창현 교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러한 수업 중의 활동 경험을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활동인 글쓰기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했고 앞서 발표했듯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과정이 많았습니다. 소설의 어투와 인물 설정부터 복선 배치와 회수 등의 잘 짜인 글쓰기를 위해 필수적인 것들을 배우고 적용하는 과정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나중에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어떻게 글쓰기를 가르칠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 등의 팁을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협동학습 과제의 장점과 단점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앞에서 이런 협동학습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나중에 학생들에게 협동학습 과정을 줄 때 어떠한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되는지 저도 여러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번 수업 활동은 글쓰기 활동과 창의성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자유로운 상상을 통하여 나온 아이디어를 글로 옮기면서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정해진 틀로만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이의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의사소통하며 서로 발전하는 모든 과정이 창의성에 개발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국어 표현 시간 중에 모든 별 소설 쓰기를 통하여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이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김창환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활동들을 더 다양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창의성에도 어떻게 보면 여러 등급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한 줄의 경구를 생산해내는 것도 충분히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하지만 창의성이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다른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 길잡이가 되어주고 자신감의 밑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창의적 구현물이 일정한 수준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짧고 단순한 창의성을 이제 구현해 본 경험은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토대로 다른 어떤 창의적 작업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사라져버릴 위험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주 하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면 괜찮은데요. 하지만 한 차례 수업에서는 한 학기, 사실 대학의 수업이라는 건 4개월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교사가 다소 악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 교육에 이걸 적용할 때는 학생들, 학습자에 대한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앞에 이제 정성평가하는 학생들 그렇게 대충 보여드렸지만 그 속에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국어 표현 한 과목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도 있었어요. 여기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창의교육에 대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창의성을 구현해 보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교수도 욕심을 가지게 돼서요. 학생들에게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저희 공주교육대학교의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님, 원래 여기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바쁘셔서 어디 다른 데 가셨나 보다. 근데 보니까 질문을 하시기에는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오히려 예, 한 분 나가셨는데 아이들이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얘기라든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학생들이 쓴 이 작품을 들려드리거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잃어버린 세계 이 작품 외에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니까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놀랄만한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6시까지여서요. 제가 계속 얘기하면 질문 못 하실 것 같고 6시 한 2분 정도 질문을 기다려보고 아니면 이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조금 기다렸다가 아무도 질문 안 하시면 우리 학생들도 소감을 한마디씩 말씀하시고 네. 소감? 인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 발표이고 이래가지고요. 네.
네, 질문을 안 하실 줄 알았으면 아까 제가 서둘러 했던 뒷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할 걸 그랬나 봐요. 우리 학생들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남겨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네, 질문 없으신 거죠? 오늘 이렇게 많은 분께서 같이 해주셨다고는 할 수 없지만 와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동시간대에 각각 발표자들의 링크를 따로 주셔가지고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도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 시간대에도 10분 정도밖에, 12분? 11분, 12분밖에 안 보였더니 시간이 늦어지니까 조금 더 사람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와주시고 지금까지 있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인사 말씀 하실 분 없어요? 그냥 그럼 제가 대표를 해서 인사를 한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업 시간에 뛰어난 작품을 저희도 이 작품을 입체 낭독을 했거든요. 그 연기력도 정말 뛰어납니다. 학생들이. 연기력, 나레이션을 읽는 능력,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읽어나갈 수 있는 뛰어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초등교육 현장에 가면 그런 능력들은 초등교육 현장에서 문학 수업을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교사의 구현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뛰어난 구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발표 한 학교마다 따로 링크가 주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6시까지니까요. 질문을 안 하셔도 6시까지 이제 시간을 저희들이 책임을 지려고 제가 인사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 와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네.